우리가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말을 무서운 협박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내용 증명이 정말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에 불과한 걸까요? 내용 증명은 우편법에 따른 특수한 우편 서비스의 하나로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특정 날짜에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그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내용 증명에 적힌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내용 증명의 진짜 효력은 첫 번째, 특정 내용의 문서를 특정 날짜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어떤 내용을 통보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클 때 내용 증명은 위력을 갖게 되죠. 둘째,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내용 증명 발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시효는 6개월만 연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증명은 발송 이후 이자를 계산하는 등 날짜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 금액이 크거나 다툼의 기간이 길다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임대차 계약 분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모 씨는 자신의 건물에 2년 계약으로 임대를 했는데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독촉을 했지만 세입자는 곧 낼게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결국 김 씨는 내용 증명을 통해 14일 이내에 밀린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야겠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 증명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했고 실제로 세입자는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 월세의 일부만 납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내용 증명은 법원에서 임대인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위사를 통보했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죠. 그렇다면 내용 증명을 어떻게 보내는 게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 명확한 계약서나 관련 법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효과가 높아집니다. 둘째, 과도한 요구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때 효과적입니다. 셋째, 소송 전 마지막 협상 카드로 활용할 때인데요. 실제 소송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내용 증명의 의미를 이해하고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인지하는 상대방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이런 실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감정적인 표현 사용입니다. 당신은 사기꾼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등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은 오히려 반발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둘째, 비현실적인 요구입니다. 무리한 손해배상 요구나 불가능한 기한 설정은 협상의 여지를 없애죠. 셋째, 사실관계 오류입니다. 날짜, 금액 등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하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변제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대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상대가 재산 은닉과 같은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쳐들어갈 테니 재산 꽁꽁 숨기고 있어 라는 광고와 같죠. 때문에 내용 증명이 만능이 아니며 특히 채권 회수에 관해서는 내용 증명 발송을 굉장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내용 증명의 진정한 효력은 법적 증거로서의 기능과 상대방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심리적 압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제 보잘것없는 영상이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